내일 통영 롯데마트 문화센터 강의가 있어서 일단 부산으로 부산 롯데건설에 제 형이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 가는 길에 여기가 지금 하만 휴게소입니다. 하만 휴게소는 태양열 발전 패널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다음 챕터 한번 녹화하고 가고 싶어서 휴게소에서 차를 세웠고요. 병신년을 맞이하여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제가 중학교 때 많이 들었던 특히 그 롤러장에서 많이 들었던 미스터 몽키? 제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 낭독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어플루엔자를 극복한 진로로 가라. 진짜 자기의 꿈을 찾는 진로 선택을 위해 새로운 자본주의를 살기 위해서는 부자병, 비교병, 자본주의 역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플루엔자. 잠시만요. 그래서 이 어플루엔자는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가 뭐 한 200년 좀 넘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200년 동안 진화해온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플루엔자는. 그래서 풍요의 여기 보면 새끼손가락으로 할게요. 풍요의 인플루엔자, 독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리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은 풍부와 인플루엔자의 합성어이다. 필자는 이 부자병을 근본적으로는 상대적 빈곤감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교 중독이라 부른다. 탐욕적이고 경쟁적인 자본주의가 키워놓은 이 비교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적성과 꿈과 미래가 어긋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욕망에 눈이 멀게 되면은 자기 진실한 그 품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Stay Foolish를 외쳤던 거는 뭐냐면은 진정한 자기 가슴 속에 자기 자신의 삶과 어울리는 꿈을 찾는 바로 그래서 Follow Your Heart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그 Follow One's Heart를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려면은 어플루엔자를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쭉 가볼게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경쟁력을 사라지게 하여 자기 역량을 탁월하게 키우지 못하게 한다. 이는 다시 성인들의 낮은 직업 만족도로 이어지고 전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사치병으로 이어진다. 비교 중독은 쾌락 적응 현상 때문에 평생 치유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쾌락 적응이라는 것은 좋은 차를 사면은 더 좋은 차를 몰고 싶고 경차 타다가 그 노면 상태가 온몸에 전해지는 그런 뭐 다마스나 타우너 같은 걸 타다가 제가 이제 그레이스 봉고로 바꾼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마차 타다가 탱크 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차가 묵직하면서 금방 적응이 되는 거죠. 이제 차 바꾸면은 한 일주일간 너무 기쁜 거죠. 막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상태는 끊임없이 쾌락 적응이라는 현상을 이용을 해서 더더 좋은 제품을 사도록 유도합니다. 이제 그게 광고죠.
자, 그래서 원하던 소원을 이룬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상태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현상이 쾌락적응이다. 쾌락적응은 감사함을 잃어버린 부자병자에게 더 심하며 쾌락적응형 어플루엔자에 걸리면 소비를 즐기다가 몰락하는 중산층이 되거나 겨우 생존하는 빈민층이 되어간다. 다음은 자신이 비교 중독에 걸려 있는지를 알아볼 비교병 어플루엔자 진단법 10가지다. 1.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요. 나는 어떤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 이게 이미 이제 정신이 그 어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에 중독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쇼핑과 명품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에 중독된 상황인데요. 묵자라는 철학자가 겸애절용을 전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겸매존령의 미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묵자가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널리 겸애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절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아트와 예술과 디자인 교육을 강화시키면은 초중고등학교 때 브랜드 중독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을 고를 수 있고 그것은 브랜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노스페이스라는 그 잔인하게 오리털을 뽑아서 만든 그런 패딩 점퍼에 중독되지 않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을 아이들이 고를 수 있고 또 자기만의 디자인과 브랜드를 또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예술 교육과 디자인 교육이 국영수 사과 교육에서 밀렸을 때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애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들만 많아지는 것이죠. 그게 디자인 교육이 국력과 디자인과 예술 교육 국력과 연결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3. 내 것과 남의 것을 자주 비교한다. 자, 보세요. 자기 거하고 남의 것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기능성과 그 절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형편에 맞게 LPG 경차를 샀고 또 제가 책도 옮겨야 되고 그림도 옮겨야 되니까 150만 원짜리 더블캡 트럭을 샀다 이거예요. 뭐 다 해봐야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죠. 자동차 2대를 굴리는데 1000만 원도 안 드는 겁니다. 1000만 원도 투자가 안 된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고 저의 제 형편에 맞게 제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부족함이 없고 만족스럽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너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경차하고 이 휴게소에 널려 있는 이 비싼 차들하고 그다음에 제 트럭하고 뭐 이렇게 새 거하고 별로 비교를 하지 않죠. 만족스러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다 보면은 비싼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기능을 다하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해야 되는데 더 비싼 거를 타고 지나가네? 이게 부러운 거죠. 네, 정신이 지금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어플루엔자 바이러스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 비싼 것을 가지면 내 삶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잘 살고 있다, 더 좋다라는 그 판단 자체가 이 1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5번에 저절로 빠져버립니다. 비싼 걸 가지면 내 삶이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자, 6번. 일이나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 일과 공부로 인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 과정에, 삶의 과정에 그 시간과 공간, 그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신간. 근데 사실 시간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 압축해서 쓸 수 있는 그것을 알려주는 게 제 이 두뇌 사용 설명서 책인데, 어찌되었건 그 삶의 시간들을 소중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뭔가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에 그 결과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러스가 두뇌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죠. 7번, 친구가 내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출세지향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분들이 이 7번에 좀 많이 빠져 있죠. 물론 저라고 해서 이런 7번의 경향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서 갑자기 약속이 두세 개가 정해져 이렇게 밀려올 때, 그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실은 제 성공에 도움이 되는 어떤 미팅을 먼저 잡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여수에 정말 착한 박금만 화가를 만났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친구를 여수에 갈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친구가 얼마 전에 깡통 전세 전문 사기꾼한테, 그러니까 전세를 내주고 담보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먹튀하는 그 사기꾼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기꾼이 빌라 10개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빌라 중에 하나를 이 친구가 전세금 주고 들어간 거예요. 전세 내주고 나서 그 다음날 대출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뭔가를 떼봐도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고향 아버님이 계신 여수로 와가지고, 그건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하루 정도 시간을 쓰는데 제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보고 싶은 거잖아요. 착한 친구가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내밀한 행복을 줍니다.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돈이 되겠는데, 성공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 하고 막 미팅을 잡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열등감을 주고 도파민을 그렇게 많이 주지 못합니다. 세로토닌도 주지 못하고 사람이 쫓기게 되죠, 마음이.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자, 8번, 어떻게든 유명해지고 싶다. 저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든 이걸 조심하라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 그 과정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9번, 스타일과 패션에서 뒤떨어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유행에 너무 민감해지는 것, 이것도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에 현재 두뇌가 지배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 직업이 디자이너고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이러면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겠지만요. 그 분야에서 앞서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스타일과 패션에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서 계속해서 그걸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10번, 나이 들어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건강에 초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려 보이는 것에, 그 동안에 좀 너무 집착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뭐냐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 나이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그 아노미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된 만큼 자기가 그 삶을 살아온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을 때 자꾸 동안 수술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 10가지가 자본주의 200년간 진화해온 200여 년간 진화해온 인플루엔자에 중독된 두뇌에는 이 10가지의 증상을 보인다.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자신의 진로 선택이 위의 리스트와 관계가 있다면 지금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 챕터는 대학생들한테 제가 제시한 챕터입니다. 자, 이제는
세상에 안정된 직업은 없다. 이 불확실한 복잡성의 시대에 자신과 어울리는 직업과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오직 자기 꿈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창구의 미래 직업 선택 10개를 참고해라. 자기의 개똥 철학을 갖고 도전해라. 거창고등학교 10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플루엔자하고 10가지하고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개는 이제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어플루엔자 1번 보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잖아요. 자, 거창고 1번 보세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완전히 반대죠. 이거 뭐냐면은요, 지금은 연봉을 쫓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발전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2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이거는요, 1번,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다는 것보다는 그 장사 마인드보다는 봉사 마인드로 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이게 뭐냐면은요,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직업의 시대,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 직의 시대가 끝나고 업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그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만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거죠. 직업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뭐가 남냐면 일만 남는 거예요. 일. 어떤 일만 남느냐? 자기가 잘하는 일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고수가 되지 못했다. 그랬을 때 그 일이 없어져요. 직업과 일이 동시에 없어져요. 근데 직업에 매몰돼 버리면, 즉, 난 저기 들어가서 승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직장에 매몰돼 버리면은 시스템에 길들여지면서 자기가 고수가 될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업종이나 그런 시스템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은 직장과 일을 동시에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평생 동안 잘하는 일을 만들어서 그 장사 마인드보다는 봉사 마인드로 자기의 덕성과 장점을 길러갔을 때 계속해서 일이 주어지게 되고 거기에 돈이 따라오게 되는,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자, 4번.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블루오션이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저는 4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황무지가 아니라 저는 그냥 니치 시장, 즉 세계의 원이 교집합이 되는 곳. 그래서 이 황무지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아니라 미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황무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같은 개념이죠. 우르르 모여드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요, 야, 이거 투자하면 대박 난다라고 외치면서 우르르 모여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다단계가 많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화가가 휴대폰 다단계에 좀 등록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예전에 웹판원들이 팔로 오면 거의 사주고요. 휴게소에서 그 브랜드, 중국산 무슨, 어종인지도 모르는데, 5만원만 주면은, 사라 그러, 휴게소에서 제가 그런 생선도 사본 적이 있고요. 아무튼, 다단계 들어달라 그러면 다 들어줍니다. 근데 저는 사업은 안 하고, 회원만 하겠다, 소비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지인들의 부탁으로 들어준 다단계만 한 4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기 오면 대박이다, 그런 곳은 이제 없어요. 그거를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대하면 다 사기당합니다. 자기 재산 날려요. 근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다단계를 들어주고 제가 손해를 감수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당장에 제가 가입하면 자기 월급 통장에
한 2, 3만 원씩 더 들어가는 거죠. 사실 저는 그걸 위해서 거기에 가입해줬는데요. 깜짝 놀란 게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LG에서 SK로 가족 결합을 하면은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이런 모든 그런 혜택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자 가입을 딱 했는데 SK 전화를 해봤더니 그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위약금이 75만 원이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걸 해지합니까? 차라리 1년 2개월 남은 거 그거 다 써도 한 35만 원인데 한 7만 원 되겠네요. 아니 그냥 쓰는 게 낫죠. 그냥 내는 돈의 2배를 내라고 하니 아무튼 그 굉장한 정책이죠. 그죠? 절대 그 해지를 못하게끔 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초고속 인터넷을 2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무튼 다단계 제발 좀 쉽게 빠지지 마시고요. 다단계 빠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특히 저처럼 이렇게 거절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이 이렇게 몰리는데 가지 말고 좀 더 어렵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한번 시장을 관찰해 보시기 바라고요. 6번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이분은요 상전벽해가 되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 시대는. 제가 어제 전주 그 리더스 클럽에서 강의할 때 자식 때의 성공을 바라지 말고 손자 때의 성공을 바라야만이 진짜 성공을 할 수 있다. 자식 때의 성공을 바라게 되면 부모와 자식이 둘 다 어떤 조급함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도파민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부모도 자식도 망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스티브 잡스가 follow your heart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된 말입니다. 이게 퓨처 마킹이죠. 좀 굉장히 먼 미래를 50년 후를 보는 겁니다. 30년, 50년 후. 최소한 20년 후를 보는 겁니다. 아니 15년 후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5년 후를 많이 봐요. 5년 후, 10년 후를. 안 됩니다. 힘들어요. 30년 후를 본다라는 것은 자기 자식을 follow 그 once heart를 하게 한 다음에 정말 자기 꿈을 쫓아서 성공 못하더라도 하게 하면은 그 자식 밑에서 나온 손자가 굉장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구조가 있어요. 지금 그거 다 설명하려면 어렵고요. 제가 이제 어떤 강의의 그 구조, 그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마인드맵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7번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야, 이게 굉장한 말인데요. 이겁니다. 권력이나 표준의 함정을 조심하라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회적 존경이라는 것이 그 존경하는 요건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그게 좀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존경을 바라는 것과 어플라인에서 1번 부자가 되고 싶다. 이 마음이 되게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젠간 그 부자가 되고 싶다 하고 막 쫓아갔는데 자기가 쌓아왔던 경력이 부자가 되는 길하고는 전혀 어느 순간 멀어진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권력과 표준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존경이 아니라 정말 뭐랄까요, 자기가 기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느낌이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이왕 일을 할 거면은 좀 존경보다는 보람을 쫓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내면의 기쁨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자,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네. 모든 경계에서 꽃이 핀다. 한민복 시인의 시가 있죠. 경계선의 선 자체가 생명이고요. 세포도 세포벽이 두뇌 역할을 합니다. 세포벽에 있는 수용체가 세포의 두뇌입니다. 항상 가장자리에가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 프론티어에가 브랜칭하는, 새로운 니치 시장으로 브랜칭하는, 가지를 뻗는 바로 그런 경계선이죠. 그래서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요, 이 밑바닥 경제, 우리 밑바닥을 쓰는 그 청소부들, 환경미화원, 저 친한 제 장흥 후배가 광명시의 환경
하안 일동의 환경미화원이거든요. 이 친구가 배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감각도 있고요.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얘기해보면 아주 촉이 대단합니다. 직업은 환경미화원이지만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재정경제부 장관하고 명문대생이나 교수하고 환경미화원 세 그룹한테 10년 후에 영국 경제를 예측해봐라 했는데 청소부 환경미화원이 예측한 게 가장 실물 경제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제 책에 나옵니다. 우문현답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CEO도 있죠.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현장에가 답이 있다 이겁니다. 우문현답. 그렇습니다. 가장자리에 우리의 그 두뇌를 발달시키는 요소들이 많고 선견지명,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가장자리에. 가장자리 중심에 있더라도 정치인이라도 중심에 있더라도 그 가장자리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망가집니다. 제가 봤을 때 더민주가 망가지게 된 거는요. 진보 세력의 그 가장자리, 그 민심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아무튼 혼돈입니다만 아무튼 9번 부모나 아내 이 부분 참 재밌는 건데요. 부모나 아내 지금 휴대폰이요 갤럭시 노트 1인데 문제가 생겨서 일단 여기서 끊고 다시